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SK스퀘어의 상한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손실이 있든 수익이 있든 상관없이 일단 상한가 종가의 계좌는 확정이 되었고,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내일 시초가 전략과 함께 이번에 상승의 찐반등이 되려면 반등이 나와서 어디에서 저항을 맞을 것인지,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시급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SK스퀘어가 지금 오늘 상한가를 하이닉스보다 먼저, 삼성전기보다는 살짝 뒤에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SK스퀘어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을 때 중요한 이동평균선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이동평균선이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 구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대가 어디인지, 그래서 저항이 덜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그리고 내일 시초가 전략을 위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지와 저항 부분도 체크해야 될 거예요. 혹자분들은 SK스퀘어나 이런 대형주들을 가지고 단타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단타가 좀 잘 되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결국에 올라가는지 상승하는데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의 흔들기라든지 움직임을 알아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까지 버텨야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이 저항선이라고 전세역전이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돌파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단기적인 목표가 구간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주식의 시세 흐름은 단기에서부터, 단타의 흐름부터 스윙까지 넘어가고 스윙에서 중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단타와 이제 스윙의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 중요한 가격대와 내일 예상 흐름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SK스퀘어 지금 힘내자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SK스퀘어 주주는 아니고 하이닉스 주주인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맥점인 구간에서 한 번씩 영상을 지금 찍어 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SK스퀘어 121선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여기서는 저항을 맞았지만 다시 회복해주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흔들기에 일단 121선이 깨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 고점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로 하락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SK스퀘어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하면서 이동평균선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91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K스퀘어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91선을 지지받고 반등하려고 하다가 돌파가 실패하고 또 한 번 지지하려고 했지만 개파락이 나오면서 120선까지 깨는 하락이 나온 겁니다. 즉 SK스퀘어는 지금 121선의 돌파가 나오고 윗꼬리도 다는 모습이지만 별로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아니에요. 스퀘어한테 91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한번 넘겨볼게요. 아래쪽에서 보시면 상승이 나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어디 나왔나요? 보라색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 91선이죠. 그 다음번에 올라왔을 때 지지받는 게 어딘가요? 91선이죠. 91선에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초강세 주들만 91선의 지지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종목은 120선의 지지를 받는데, 그래서 SK스퀘어는 지금 그렇다면 상승이 나왔을 땐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이탈 신호가 갭으로 떨어지면서 밀려 내려왔고, 그거를 지금 4일 차에도 아직 회복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3일째 내에 회복을 해줘야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복을 못 해준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 내일 이 구간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가격대 구간과 지금 현재 121선 구간에 오늘 상한가를 갔을 때 흔들기의 관점을 안다면, 내일 단기적인 흔들기라든지 혹은 단타 타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수급 분차트로 넘어가서 봤을 때, 분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오전장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녹색선을 한 번도 안 깬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는 녹색선을 깨지 않는데, 여기서 올라오다가 상한가를 바로 9시 4분에 한번 찍어줬다가 급하게 밀렸어요. 급하게 밀리고 나서 첫 번째 이 녹색선을 안 닿은 자리까지 밀렸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95만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 가격대가 만약에 밀리는 부분에서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상한까지 넘어간 구간에서 수급,
보이죠? 수급 상하라고 보이는 이 가격대가 장중에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 세력들이 돈을 계속 들어왔다는 표시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돈입니다. 이건 돈을 가지고 표시한 건데, 오늘 이 세력들의 돈이 상한가를 맞아나면서 매도가 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것만 보면은 이 검은색 라인에 대한 수급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워낙 강한 모습이라 그렇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자, 오늘 이 검은색 라인을 계속 타고 가다가 이 구간에 쌍바닥을 찍으니까 이 부분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수급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SK 스퀘어로 다시 넘어와서 볼 때 97만 원 선호하고 95만 원 정도가 2% 정도 차이가 되는데, 그 구간이 내일 흔들기가 만약 나오게 되면 그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가격은 공교롭게도 어쨌든 이 고가 구간을 봤을 때 96만 7천 원, 121선 전도까지는 흔들기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91선 이야기를 했으니까 91선 가격과 함께 또 분차트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91선 가격 같은 경우는 109만 원입니다. 110만 원 정도 수준이고, 거기서 분차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본다면 현재 최근에 이제 밀려 내려왔을 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자리, 그러면 이 자리가 110만 원이 어디냐면 이 최근에 나왔던 저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91선 구간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0만 원대, 그리고 아래쪽엔 97만 원대, 이 두 가격을 알면은 아래쪽에 흔들기가 나오는 관점에서 버틸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상방으로서의 전환이 지금 완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 역전 매도 타점입니다. 우리가 매도 타점을 체크를 할 때 보는 차트인데, 회색 구간에 있으면 상승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가격대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중요한 가격대가 오면 매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회색 구간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지금 현재 빨간 선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이 회색 구간을 보면은 94만 원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내일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고 시간을 끌게 되면 이 선은 또 따라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95만 원, 97만 원 정도 수준까지가 일단 계속 지금 여기서도 타점 신호에서도 중요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95만 원 정도 수준에서 97만 원까지 흔들기는 만약 조정 구간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위로 올라왔을 땐 110만 원대가 돌파해가지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90만 원대 중반 정도가 흔들기가 나온다면 단타를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110만 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홀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격적으로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홀딩을 하는 거는 이 매도 타점의 회색 구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관점의 중요한 지지와 가격대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수익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저항을 맞을 수 있을 것인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 110만 원대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고 이 세력의 가격으로 매매를 합니다. 즉 보시면 SK 스퀘어가 녹색 선만 닿으면 반등이 나오고 빨간 선을 타고 갔고, 그 다음번에 상승도 마찬가지로 빨간 선을 타고 갔으며, 상승이 나오는 이 대세 상승 구간에서는 빨간 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로 올라가거나 또 녹색 선이 오면 매수의 극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면은 빨간 선을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밀려 내려오고, 이 녹색 선인 이 세력의 단가선 아래쪽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락 구간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상승할 땐 지지를 정말 잘 받는 자리였고, 또 이 가격만 오면 사는 자리가 녹색선 자리였다면 지금 현재 이 녹색선의 자리는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격이 첫 번째로 중요한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SK 스퀘어가 이 중간에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나면 단가선을 안 깨고 올라가는 경우 중요한 가격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상승의 구간에서 가격대가 표시가 되는데, 이게 지금 SK 스퀘어가 정규장이 아니라 가지고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이 구간은 매집 구간이고, 세 번째를 돌파하면 트리거라고 합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가 오게 되는 건데, 목표가가 여기가 1차, 2차, 3차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해봤다가 빨간 선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빨간 선을 안 깨고 계속 올라가면서 다이렉트
밑으로 올라가니 이 구간에서 이탈 신호가 뜨면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세 번째 트리거를 이탈하고 나서 3일 안에 회복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목표가 구간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1차 목표가 구간이었던 자리와 녹색 선과 빨간 선에 있는 자리랑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저항이 걸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리가 바로 위에 있는 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돌파를 하느냐 이탈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응이 달라지겠죠. 이걸 저항을 넣고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이 저점의 지지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이거를 돌파하거나 혹은 수렴하는 상태에서 올라가게 상태가 되면 이 위까지도 일단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뚫고 올라가긴 어려운 게, 회의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MS사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지금 완화가 된 건데, 이 완화가 됐을 뿐 이걸 고가를 높여지는 소재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1년 동안 상승되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상승관이 나왔을 때 이 정도까지는 일단 우리가 기대를 하되, 현재 구간에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수렴이 나올지 돌파가 나오고 수렴이 나올지는 지금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그러면 앞에 단기적인 흐름의 기준을 잡아놨고, 그 기준에 이제 110만 원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빨간 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고점에 대한 가격들, 지금 현재 중요한 가격대는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 거고, 현재에서는 매도 타점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승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중요한 가격대 구간을 위로 올라갈 때는 추세가 이어져야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중요한 가격대 구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 매도 타점의 신호를 딱 보면,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회색 구간에 있으면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조정의 구간일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가격대 구간에 와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중요한 가격대 구간이니까 매집을 해서 올라오는 구간이 되면 이렇게 흰색 구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홀딩의 기준이 이 검은 선을 깨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고 되면은 회색 구간에 들어오면서 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올라왔을 때 중요한 가격 부근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서, 아까 아래쪽에 빨간 선이 살짝 나왔었죠. 오늘도 이 빨간 선이 나오는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깨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 와가지고 목표가 구간에 오면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거나, 혹은 이탈 신호가 이렇게 딱 뜨면 여기서는 전량 엑시트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SK스퀘어를 주주분들이 어느 가격대에 매수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수하셨던 분들도 올라와서 최고점을 찍는 그런 자리는 모두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매도 타점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함께 구독해 두시면 SK스퀘어 단기적인 고점이 나서 매도할 때까지 영상 찍어 드릴 거고요. 게다가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변동성이 큰 장중의 매수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이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건데,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게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SK스퀘어를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끌고 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를 통해서 매도 전략 확실하게 한번 잡아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를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SK스퀘어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세력의 관리선과 단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빨간 선을 안 깨고 올라가고 녹색 선만 오면 지지받았던 주가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빨간 선을 깨고 내려오고 녹색 선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역배열이 떠버린 상황이라면, 이 위에서 이 구간에 저항을 맞을 수도 있고 이 구간에 저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을 결국에 어떤 형식이든 이탈 신호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와서 이 고가권에 올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매도 타점을 계속 살펴보다가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 여기서 이 중요한 가격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래쪽에서 내려왔을 때 단기적인 흔들림 같은 경우는 95에서 97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는 돌파 구간이 나오려면 110만 원대 초반 정도를 돌파한다 그랬죠. 그 가격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빨간 선과 녹색 선 기준점으로 놓고 보는 관점, 그리고 1차 목표가 구간에 있는 가격대가 110만 원대와 120만 원대 중반 정도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매도를 하자, 무조건 매수를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가격대를 정해놓고 그 구간에서 신호가 뜨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대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가격대를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올라왔을 때는 더 갈 것 같아라고 해서 그냥 들고 있다가 빠지게 되면 좀 전에 고점을 봤기 때문에 못 팔게 됩니다. 이탈 신호가 뜨거나 고점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빠지게 되면 손실이니까 못 파시는 분도 있듯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가격대를 미리 알아두고 여기서는 내가 저항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꺾이는,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 되는 형태가 된다면 그 구간에서 문자로 보내드린 타점 신호에 대응을 더 잘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타점의 신호 장중에 문자로 알람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정리를 이렇게 해두고 나면은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도 혹시 계시다면 현재 구간에 사실 추매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대 구간에 왔을 때 일부를 좀 손절하실 분이 계시더라도 손절을 하시더라도 일부 정도 관리를 하시고, 그 관리한 부분을 저가권에서 다시 지지하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랠리의 시장이라면 계속 끌고 가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렴의 패턴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 수렴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지수나 종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하락의 폭이 여러분들 겪어보셨겠지만 1-20%가 나온다면 끌고 가겠죠.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적인 고점 부분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유 단가별 이렇게 대응 방법까지 잡아드렸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